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 MBTI 팩터 2 그리고 NS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다루고 싶다고는 안 했지만 기회가 되면 다루겠다고 했고, 또 사실 다루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NS는 굉장히 심오한 개념이고 단순하지가 않고, 또 굉장히 그 전문가들의 어떤 면밀한 임상심리적인 그, 그 전문가의 그 깊이 있는 면접법이 동반돼야 되는 차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유독 네 가지 차원 중에서 이 TF 팩터 3와 그리고 팩터 2 NS는 더 이렇게 신중하게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팩터 2는 유독 더 이제 존재감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일반인 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커버하시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굳이 이거를 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설명해도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단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했어도 내가 면밀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 대하는 어떤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내가 그 응용력, 적용력 측면에서도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굳이 팩터2는 다루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가 너무 지나쳐진 것 같아요. 무슨 정도가 지나쳤냐면, 너무 잘못된 방식으로 대중이 소비하고 널리 알려지는 그 행태가 또 너무 이렇게 탈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원래 개념과 으로부터 탈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댓글을 좀 제가 달았어요. 최근에 유튜브 어디다가 댓글 달았는데 질문이 달려가지고 그걸 한번 보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례합니다. 오늘도 목이 안 좋네. 자, 이 보시면, 아니, 추천 영상까지 넣어버리네. 보시면 이제 그 이 영상은 제가 나중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NS 측면으로 어떤 연예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그 그 연예인이 주 목적이고, 이제 MBTI는 그냥 도울 뿐이죠. 거들 뿐인데, 다만 제가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댓글을 다른 이유는, MBTI를 뭐 정확히 모를 수 있죠. 근데 너무 틀리게 써버리면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는 그 관련된 전공에 평생 뼈를 묻을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벗어난 방식으로 퍼지고 오용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조회수도 많이 나온 영상인데 이 영상이 계속 이렇게 퍼지면 남용될 우려가 있는 거죠. 오용 남용이든 둘 다. 그래서 좀 이제 강한 어조로 댓글을 좀 달 수밖에 없었고요. 어, 아마 그래도 본의 아니게 이 영상을 올리신 분께는 좀 마음에 상처가 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게 내가 창작하는 어떤 작품이 이렇게 파급력이 커지면 본인 그 영상을 만드신 분께서도 꽤 경각심이 필요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건 이분만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고, 또 여기 답글이 달린 그 조제이님께서도 좀 어떻게 보면 많이 혼동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MBTI라는 어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취미를 향유할 때 그게 뿌리가 깊은 학문에서 왔다라고, 아니면 꽤 연구가 깊게 되어 있고 그 개념이 깊이가 있는 학문에서 왔다면, 그리고 요즘 이제 시대가 발전을 하고 사람들의 수요도 이제 그 깊이를 요구하니까 MBTI 같은 게 향유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내가 이제 단순히 취미로 향유하더라도 이게 꽤 깊이가 있는 현상이라면 내가 좀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제가 좀 오늘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많은 분들이 NS는 뭐 팩터 3도 그렇지만 팩터 2는 정말 혼동하기가 쉽고, 저도 이거를 감잡기에 오래 걸렸고요. 학부 수준으로, 학부 당시에는 저도 이거는 정확히 몰랐어요. 저도 좀 대학원 와서 이리저리 이제 굴르다 보니까, 그리고 제 연구 주제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하필 팩터 2입니다. 그래서 더 제가 이렇게 좀 더 발끈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제가 자신감 있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준비한 PPT가 있고요. 그걸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논문들 보이시죠? 논문들 몇 개 좀 찾아봤어요. 그래도 큰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있는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MBTI 팩터 2는 NS로 이제 많은 분들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부제를 달아놨죠. 우리들 중 대다수는 NS에 대해 제대로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팩터 3는 많은 분들이 팩터 3를 틀리게 알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팩터 2는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라고 요구하는 게 제가 좀 필요 이상으로 과민반응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 오용이나 남용이 너무 심해지면 좀 그래도 견제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런 소비 문화가.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영상 링크는 이제 뭐 더보기나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떤 영상이 공개가 됐냐면 이 에이핑크의 이 아리따운 그 멤버 한 분께서, 제 성함을 잘 모르는데 음, 그건 다른 분 팬이라서 TMI 죄송합니다. 그 어쨌든 이 아리따운 그 멤버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수상 소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수상 소감을 하고 있고 난 옆에서 이제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이크가 켜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 그런 상상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수상 소감 말하다 울면 어쩌지? 울다가 메이크업이 번지면 어쩌지? 라는 그런 상상, 걱정, 불안을 표현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상상까지 해봤습니다. 라고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머릿속 세포가 뭐 멀티 유니버스 아니냐, 뭐 트루먼 쇼처럼 뭐 아니냐, 이런 다양한 창의적인 재밌는 유쾌한 상상을 한다고 하신 바 있어요. 뭐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N이라고 하기가 좀, 완전히 극단적 N이다 아니면 극단적 뭐 S다라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로는 이분은 전반적으로 N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이 마지막 발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N 후보자의 발언이 될 수 있거든요. 트루먼 쇼처럼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재밌는 일상적으로 4차원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뭐 거를 모두가 보편적으로 하진 않고, 또 유독 N적인 성향이 강한 어떤 그 하위 요인 중에 하나인 상상력, 이미지네이티브한 그런 측면이 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이 이거 때문에 N이야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 N이라고 주장하면, 뭐 저거 하나 가지고 N이라고 주장한다고라고, 그것도 뭐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보니까 N 같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뭐 할 말이 좀 덜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보면 좀 N이라고 이렇게 N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로 삼기에는 굉장히 어, 틀린 근거입니다. 틀린 근거. 네, 왜 틀린 근거인지 이제 하나둘씩 설명을 하기 앞서 이제 그런 팩터 2에 대한 근본적인 그 정의,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도 있고 구성 개념에 대한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밥이 오기로 해가지고 지금 빨리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팩터 2, 그리고 M과 S로 이제 그 사이쯤 어딘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변되는 이 팩터 2는 공상하는 습관에 한정되어 있는 거냐. 그래서 is N all about having the propensity to fantasize.
아니라는 것이죠. 공상하는 습관만으로 저 사람은 N이야라고 하기에는 N을 굉장히 협소한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N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그 깊은 맥락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N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인투이션인데요. I를 쓰지 않은 이유는 이제 MBTI의 그 팩터 1에서 그 내향성이 I를 이미 가져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N을 가져왔다고 저자들이 밝힌 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읽지 못했고, 그 후대에, 후학들이, N을 쓰는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것이다 라고 설명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는 센싱이라고 해서 감각적으로 한다. 그럼 뭘 감각적이고 뭘 인투이티브하게 하냐, 뭘 직관적으로 하냐 이렇게 봤을 때 근본적으로 이 팩터 2는 어떤 것을 다루냐면 perception process, 즉 지각, 지각 과정을 다루는 것이고요. 이 지각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바깥에 있는 자극, 외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인테이크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런다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자극을 봐도요. 다른 게 머릿속에 켜지잖아요. 그거에 영향을 주는 나의 선호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reference예요, 여기도. MBTI는 다 preference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참고한 여러 논문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자료를 갖고 온 거는 이 Essentials of MBTI 그 Assessment라고 해서 이 책을 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핵심적으로 가져왔어요. 저번에도 그랬고. 그래서 MBTI 그가 이제 양극단과 그 사이의 그 연결형으로도 볼 수 있는데 MBTI의 두 번째 팩터인 센싱과 인투이션 다이커토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 책에 따르면 센싱 S로 분류되는 사람은 S에 가까울수록 그 지각, 감각 그리고 오감각에 기반한 지각 으로 더 집중된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N으로 분류되고 N과 가까워진 사람일수록 어떤 관계성 그리고 어떤 그 연관성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괄적이라기보다는 연결성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감각, 그 자체가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지각, 뭐 미지각, 후지각, 청지각, 뭐 촉지각 이런 것도 당연히 인간이니까 참고는 하는데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 뭐냐? 그 자극들 간의 관계성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맥락 이런 거를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적으로 어떤 측면들이 있냐 구체적으로 볼게요. S에 속하는 사람은 좀 더 구체적이다. 근데 N에 속하는 사람은 추상적이래요. 그리고 S에 속하는 사람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실용적이다 여기 또 있죠. 근데 N에 속하는 사람은 공상적이고 그리고 개념적이다라는 표현 씁니다. 자, 또 S에 속하는 사람은 경험적인데 반면 N에 속하는 사람은 이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편으로는 경험적인 어떤 내가 불편하면 하기 싫은데 이론적이란 말은 여기서 보면 본질적으로 이게 중요하면 힘들어도 한다라는 의미까지를 갖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N이 유독 강한 사람은 내가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나에게 있어 중요하고 이 시대에 있어서 요구되는 상황인가라는 그런 뭐 도덕 아니면 어떤 내가 중요시 여기는 뭐 돈이면 돈, 도덕 그런 가치들에 입각해서 봤을 때 굉장히 나한테 개인적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내 가치관 여기서 말하는 티오리가 그런 거예요. 내 가치관으로서의 티오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면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불편해도 그것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트레디셔널이라고 해서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 아니면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좀 독특하고 이미 짜여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그리고
enjoy demonstrating their own originality. 여기서 오리지널리티는 그 앞서 말한 제가 본질의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핵심적이고 그리고 그 핵심을 통해서 어떤 현실의 제약을 피하고 창의성에 기꺼이 내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창의성과 현실적 제약이 굉장히 반의어적이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오리지널리티, 오리지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클레버하다는 말이 나오고 인벤티브네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파악이 됐으면 왜 팩터 2가 유독 그 난이도가 높은 개념인가 이미 직감이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이게 누구에게는 어떤 이론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그 가치가 중요하지 않고 다른 가치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그 사람 행동을 피상적으로 관찰을 통해서 저 사람 N이야 S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저 사람이 선택한 저 가치가 지각적인 거에 기반해 보이긴 한데 그게 그 사람이 어떤 통찰을 통해서 얻은 중요한 자신만의 theoretical 그런 value라고 가치관이라고 본다면 그게 그 사람은 굉장히 N적인 측면이 발동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심층 면접하거나 아니면 어떤 질문과 인터랙션을 거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외부인이 함부로 저 사람은 N이다, S다라고 단정짓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관점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는 콘크리트하게 기반한 의사결정이라고 여겨지는 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앱스트랙트하게 다가올 수 있고요. 그게 관점, 개인차, 문화 맥락 다 반영돼야 됩니다. 아니면 그 전문적인 그런 지식 수준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누군가에겐 굉장히 개념적인 게 누군가에겐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팩터 2는 굉장히 난감한,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고 어떤 그 근거들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류하기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충분히 해소가 될 것 같고 이제 다시 그 댓글로 좀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제이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아리따운 그 여성분이 오하영 씨인가 보네요. 오하영 씨가 하는 상상들이 자동적이고 강박적인 사고 일종이라고 보시는가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N이라고 길을 잇는 상상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누구나 내가 아닌 모습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비교적 덜한 모습도 누구나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길을 잇는 상상뿐만 아니라 화장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굉장히 내가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써 내 몸이 귀찮아지고 내가 프랙티컬하고 리얼리스틱하게 불편해지는 걸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고 프랙티컬한 측면이 부각되어 있는 걱정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걱정이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자동적이고 강박적이라고 말한 부분은 이거에 너무 몰두하고 이렇게 집착적으로 내가 걱정이 올라오는 부분을 자동적이다, 강박적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고민의 타입 자체가 N적이지 않고 S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이라고 해서 다 공상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 프로바빌리티가 올라가면 그게 타당한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공상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과 어떤 그 사고 전개들이 다 공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이 사람이 걱정이 많은 거지 이 사람이 저런 막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한다라고 프레이밍해서 저거는 N적이야. 굉장히 인투이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굉장히 그 과감하고 무리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우정하는 걸 테니까요. 길을 일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연상하는 사고방식이 N의 정의 아닌가요? 전문가라고 하셨고, 네. 제가 답은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길을 잃다가 왜 S적이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저게 상상이나 공상이라기보다는 걱정과 어떤 그 예상, 프로스펙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망하다, 프로스펙션의 일환이지 이게 이매진이나 어떤 판타사이징의 의미는 아닌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자, 중요하고 이제 이건 좀 가외적인 논의 다른 부분인데 전문가라고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공자고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듣기로는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몸을 담근 사람을 전문가라고 한다고 하는데 전 아직 뭐 5-6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부르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비교적 전문성이 있긴 하겠지만 공인된 전문가도 아니고 네. 연차로 봐도 전문가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전공자입니다. 네.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제가 댓글로 링크 남겨 두겠습니다.